여기 신문이 있습니다. 매일신보라고 하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습니다. 1915년 8월 25일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른 기사에 비해 글씨가 크게 나와 있죠. 큰 글씨, 중요한 기사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인 폭학의 적괴 죄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주, 서북지방을 이야기합니다. 3도를 횡행하면서 사람을 살상하였는데 19명이나 되네요. 게다가 방화에 강도는 무수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호랑 같은,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와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나쁘고 흉악한 범죄자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과연 범죄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을병장인 최응원에 대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총독부 입장에서 최응원은 식민지 지배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는 폭도이자 범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응원은 폭도의 수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독부 재판소는 최응원을 체포한 후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 강도, 공무집행 방해, 시신 훼손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응원은 이러한 재판 결과에 불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적용된 방화, 강도, 살인 등의 죄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라고 하면서 반박하게 됩니다. 자신은 강도도 아니고 절도범도 아니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충국, 애국의 혈성으로 을병을 일으켰고 대의에 따라 군율에 따라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 강탈이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부정행위자나 배반자에 대한 처단을 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리고 이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였지 강도나 살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응원 부대는 을병으로서 지켜야 할 군율 15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1번, 분모를 의식한 자는 외적과 더불어 참수한다. 2번, 의진을 역부와 외적에게 알린 자는 바로 참수한다. 3번, 을병을 빙자하여 백성을 약탈한 자는 바로 참수한다. 4번, 장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참수한다. 5번, 몰래 술 마시고 떠들거나 예를 이는 자는 바로 참수한다. 6번, 적과 접전할 때 겁을 내어 후퇴하는 자는 바로 참수한다. 7번, 몰래 귀가한 자는 바로 참수한다. 8번, 일진회원을 보고도 죽이지 않은 자는 바로 참수한다. 9번, 태만하여 파발에 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참수한다. 10번, 행군할 때 떠드는 자는 바로 참수한다. 11번, 무기를 정지하지 않고 태만한 자는 바로 참수한다. 12번, 파손을 볼 때 항상 시간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참수한다. 13번, 파손을 볼 때 2시간씩 교대하여 보초를 선다. 14번, 사사로운 일로 싸운 자는 형벌에 처한다. 15번,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형벌에 처한다. 라고 하는 강력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뭔가 무시무시해 보이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백성을 약탈하지 못하게 하고 군기를 엄정히 지키도록 조치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친일파 처단과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최응원은 법정에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결국 1915년 11월 4일 오후 2시 평양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응원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일제가 적용한 강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통해 일제의 사법권과 지배정책을 부정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최응원의 판결에서 일제는 을병을 폭도, 을병장을 적괴로 간주함으로써 을병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존재이며 그 활동을 폄하하고 훼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응원은
재판 과정에서 의병 활동의 목적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행한 의병 항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병들은 총을 들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체포 후에도 재판장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밝히면서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